자, 미출형 어법 문제입니다. 이게 어법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밑줄형으로 나오면 우리 제자님들이 이 밑줄을 봤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정답으로 먼저 가고요. 나머지 선택지도 선생님 다 봐드릴게요. 이제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대명사에 덩그러니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대부분 수일치부터 보려고 하는데 수일치 보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대명사 쓸래, 관계대명사 쓸래 이거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 얘가 지칭하는 게 단순지, 복순지. 그래서 단수면 it, 뭐 복수면 they 뭐 이런 식으로 단복수를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알겠죠? 즉 구조를 보란 얘기는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인데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 bought many books. 내가 책을 좀 많이 샀는데요. 우리 쟤네들이 시험 제재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여기다가 some of it이냐, some of which냐 이렇게 출제를 해놓으면 이제 some of it이냐, some of which냐 써놓고 were fun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읽어보면 some of them이 좋겠네요. 여기는 some of them. some of them이냐, some of which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읽어봤을 때 편한 게 some of them이 편하니까 some of them을 골라버린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분명히 I bought 하고 동사가 나왔고 were 하고 동사가 2번 나왔잖아요. 즉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이 문장에 동사가 2번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대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 개수가 딱 맞게 하나씩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동사를 2번 쓰려면 접속사 계열이 필요한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줘야죠. 알겠나요?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어감으로 풀지 말자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요. 제발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미 주어동사 개수가 보세요. as 접속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children will then start 하고 주어동사 떠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5번 선택지 뒤에 동사를 왜 또 써요? 가끔 우리 제자님들 여기 컴마 있잖아요. 컴마 있는 게 왜요? 동사를 또 쓰는 경우는 컴마 찍는다고 또 쓰는 게 아닙니다.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사가 지각이나 사역동사 뭐 이런 게 나왔을 때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로 뒤에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대명사 쓰면 안 되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정답률이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구조도 보고 그 다음 수일치를 보는 거구나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이렇게 많이 갔나 하나씩 보려고 했더니 1번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이번 문제가 동사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참 잘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1, 2, 3번이 다 공통된 부분이라 한번 가볼게요. 지금 do하고 동사의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가지 살펴보면 됩니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4가지. 그런데 이 4가지 가운데서 마지막 이 4번째 시제는 요즘 출제 빈도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공식 수능에서는 시제 관련된 문제가 선생님 기억으로 2003년도? 가정법 문제가 2003년도로 마지막으로 나오고 직접적으로 시제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물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에서는 그 트렌드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화석 시조새 문제죠. 그래서 4가지를 보는 게 맞긴 한데 특히 이제 학교 내신이라 그런 건 시제 잘 나와요. 그런데 수능 트렌드만 사실 놓고 보면 3가지만 봐도 될 정도로 요즘 트렌드가 구조, 수일치,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상 동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to them 해놓고 다시 접속사 대신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자리가 맞고 they 다음에 여기 do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는 do는 이제 이건 약간 어법적인 지식이죠. 강조하는 do입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번은 맞는 거예요. do have control. 정말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구조상 별 문제가 안 되고 뭐 수일치 뭐 they 다음에 주어가 복수니까 do 쓰는 것도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능수동도 맞죠. 그들이 정말로 하면서 강조하는 도니까 딱히 수동 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2번부터 똑같이 적용해 보자고요. advises 하고 동사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혹시나 어휘력이 약한 친구는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advise 이게 충고, advise 하게 되면 충고하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몰랐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동사에 또 s를 붙여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 확인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동사 밑줄 이제 안 보고 얘기해 볼까요? 다 이렇게 4가지 구조, 수일치, 능수동, 그리고 시제는 출제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즉 구조부터 이제 천천히 볼게요. One white friend, 이 현명한 친구가 우리들 중
그런데 여기 관계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아하 동사 또 써주는 건 맞고 그러면 여기 동사 one, 동사 to 자리는 맞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일치까지 one wise friend니까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한 것도 맞고요. 그 다음 그 친구가 충고를 한 거죠. 이렇게 하라고. 충고를 받은 게 아니라 능수동까지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다 맞는 거죠.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똑같이 3번도 보자고요. 3번도 보니까 cross of days하고 지금 동사의 밑줄을 쳐놨는데 어라 방금 봤던 네 가지를 보려고 했더니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조예요. 우리가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한 번만 쓰는 게 맞지만 동사를 두 번 쓰는 경우의 수가 있죠. 물론 아까 1번처럼 그냥 강조하는 두 이런 예외적인 약간 문법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트렌드에서 봤을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동사를 또 쓰는 경우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 5번 선택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나 관계사가 나오면 동사를 또 쓸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으면 동사를 하나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각이나 사역 동사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 다음에 문맥상 그 목적어의 동작이 뭐 하는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거죠. R이라고 쓰면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저는 지각동사 뭔지 모르고 사역동사 뭔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보고 오면 되죠. 포마 지각동사 내지는 포마 사역동사 내지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걸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포마 오형식 목적격 보호 이런 거 간단하게 보고 오시면 아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요. 다만 이 문법 트렌드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자고요. 아 have가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게 하다 시키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름을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일을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역. 됐나요? 근데 그런 문법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동사 make, have, let에 해당되는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 다음에 지금처럼 아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구나. 구조는 맞는 거고요. 그럼 이제 수일치는 따로 볼 건 없죠. 이게 이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구조니까. 근데 이제 능수동은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목적어의 동작이 어떤 동작 당하는 거면 그걸 우리가 수동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건 동사 원형이 아니라 여기다가 pp를 써야 되니까요.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속 지금 처음 듣는 친구는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포마, 오형식, 포마, 목적격, 보호 이런 거 간단하게 보고 오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됐죠? 그럼 다시. 그러니까 have them 그들로 하여금 cross up days of the week 그 주에 어떤 날들을 x cross of x 쳐서 없애라고 했다. 그들이 날짜를 x표 치는 거고 x표 처짐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x표 치는 거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쓰는 것도 맞네요. 근데 3번으로 23%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걸 놓쳤거나 아니면 have 그러니까 have 가지다인데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물어보면 다 대답할 거면서 have 뜻 뭐야 물어보면 다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꾸로 사역동사 얘기해보세요. 그럼 make, have, l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have,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동사의 뜻이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4번으로도 선택지가 어느 정도 갔는데 이 선택지도 많이 나오는 선택지. 바로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이건 거의 100%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는 문제고요. possible 쓸래, possibly 쓸래 하고 물어보는 문제고 형용사, 부사 묻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동사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구조거나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구조거나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앞에 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약간 함정 패턴, 약간 응용한 패턴이에요. 뭐냐면 선생님이 이건 다른 문장 독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올 때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나 통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된 규칙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어디서 설명하냐면 포마, 분사 구문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약속돼 있는 규칙이고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여기 wherever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정확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으니까 이건 다 알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요. 부사 써요. He's kind예요. He's kindly예요. He's happy예요. He's happyly예요. 당연히 여기 형용사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로 이제 13%인가요? 네, 13% 정도 갔으니까 놀란 거죠. wherever 접속사 다음에 왜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 뭐 이상하다 이런 거 본 적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거 4번 이렇게 골라버린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 다 짚어드렸으니까 문법은 사실은
되게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절대평가 시대에서 뭐 문법 나 버리고 할래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선택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된다면 이 정도 선생님이 딱 짚어준 정도만 학습하는 건 개인적으로 매우 강하게 권장을 하고 싶네요. 됐죠?